정읍 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물을 샀다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해경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물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현장 확인에 나선 공무원을 속이는 수법을 2021년부터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과학수사를 근거로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충격으로 생성된 혈흔이 A씨의 유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의 제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사업 공고문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우선권은 전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읍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산병원에는 아픈 아이들이 밤이나 주말에도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 서부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있는 한 개인 의원. 지역 내 산부인과는 3군데 있지만 실제로 분만이 가능한 곳은 이곳뿐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아예 없어 산모들은 전주나 군산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도 보면서 산모도 좀 몸을 추스려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여기 전문부들이 정읍에서 애를 낳고 싶겠어요. 인근 김제나 고창, 부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서부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10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짓습니다. 이제 어린이 공약 중에 마지막 사업인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오늘 첫 삽을 뜨는데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우리 정읍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안에는 산모실 10개와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마련됩니다. 산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사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2027년 1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은 안 지었어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저희 정읍시의 비용으로는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은 도비 매칭을 받아가지고. 전북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보다 절반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산모들의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진료시설, 전문 병동, 또 그 전에 산후조리원 뭐 이런 것 기초 인프라가 좀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김제와 부안, 고창 등 서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시설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지방소멸과 저출산이라는 큰 과제 속에서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그물을 샀다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해경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악용해 14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70대 A씨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물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현장 확인에 나선 공무원을 속이는 수법을 2021년부터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은 판매업자에게 지급된 뒤 10%를 수수료로 떼고 다시 신청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해경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학 수사를 근거로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53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기 처지를 비관해 자해하려 한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 남은 충격으로 생선된 혈흔이 A씨의 유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른바 인공태양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의 제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사업 공고문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우선권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원자핵을 융합한 후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사업에는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3,500억 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8,500억 원 등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원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거점 경로당 16개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남원시는 거점 경로당에 디지털 건강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지역 실적을 받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자체 개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경로당 구축 디지털 장비와 연동돼 어르신들의 평상시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전송합니다. 수집된 건강 정보는 비대면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근거 자료로 활용돼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이 병 처방약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약국의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ICT를 활용을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또 우리 간호사분들이 대리 수령을 해서 직접 그분들이 약 처방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창군과 전남 장흥군이 상생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자매 결연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1일 장흥군청에서 심덕석 고창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양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대표 축제 상호 방문과 실무진 간 교류 논의를 이어오며 행정과 관광, 문화, 농업 등 협력 분야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두 도시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안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4일 국회를 찾아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 윤준병 의원, 이하경 국회 부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안 사업은 진서 낚시 복합단지 조성과 격포 여객선 터미널 대체 건립, 해상풍력 연계 아리백 국가산업단지와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등입니다. 권 군수는 국가 예산 확보가 부안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한다며 끝까지 대응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민 임실군수가 국회를 잇따라 찾아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심 군수는 지난 21일 한병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만나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사업 최종 연도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사업은 오수의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특화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세계 명견 아트 뮤지엄과 패케이션, 경관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종 연도 사업비 67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가진 진짜배기 전북교육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포럼 회원과 교육계, 정치권, 학계 등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남호 상임대표는 더불어학교 설레는 교육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전북 교육 생태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포럼의 비전인 더불어학교 설레는 교육은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과 관계가 살아있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남호 상임대표는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작은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연계한 마을교육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돌봄과 기초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을 연계한 마을 교육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 작은 도서관 369곳은 부모와 아이가 부담 없이 찾아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작은 도서관과 학교의 콜라보를 통한 생활 밀착형 교육과 마을 교육 돌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안군은 먹거리와 여가, 체육 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안군은 융복합 문화 거점 시설인 푸드앤레포츠 센터를 지난 21일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푸드앤레포츠 센터에는 로컬 푸드 직매장과 볼링장, 파머스 카페가 조성됐습니다. 부안 푸드앤레포츠 센터는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 푸드와 활력 넘치는 레포츠 시설을 통해 건강까지 챙기는 부안형 행복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시군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반면 관련 운영 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발행액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7곳이 도내 시군이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익산시는 1인당 발행액이 174만 5천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무주군, 남원시, 군산시, 고창군, 순창군, 김제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7개 시군의 2024년 재정 자립도는 익산시 14.7%, 무주군 8.1% 등 대부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발행 규모에 비해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판매, 환전, 수수료율이 지자체별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실제 도내에서도 수수료율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군산시는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운영을 위해 발행액의 0.6%를 수수료로 지급한 반면 전주시는 0.1896%로 계약했습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도 군산시는 판매와 환전에 총 0.9%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발행에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한 수수료 공개, 정산 구조 개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관리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의회 양운엽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골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어집니다. 양 의원은 제9대 전반기 행정경제위원장을 맡아 지역 현안을 챙겼고 후반기에도 현장을 누비며 주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김제시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